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 300%뛴 코닥 이제 제약회사. 아날로그식 필름 카메라로 한때 유명했던 미국 기업 이스트먼 코닥이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제약 바이오 부분을 크게 늘린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는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통해 코닥이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총 7억 6,500만 달러 한화 약 9,180억 원 규모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닥은 고급 제조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원재료격인 활성 제약 성분과 기초 원료 등을 생산할 것이라며 원가 경쟁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닥 측은 미국 식품의약안정청 FDA 등이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만성적인 부족 상태인 의약품 성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S 등은 코닥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다. 이번 자원 지금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투자기관인 미국제개발금융공사가 맡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반 기업 대출과 비슷한 형태로 25년간 상환 조건이 붙었다. 미 정부의 이번 대출은 제약 부분에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닥이 DPA에 따른 의약품 생산 지원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DPA를 통해 기업의 필요 물품 생산을 지시하는 것은 이번이 33번째다. 지난 3월엔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인공호흡기 생산을 지시했다. 코닥은 기존에도 제약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필름 카메라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코닥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하면서 확 휘청였다. 2012년엔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필름 사업부를 매각했다. 대신 그간 쌓은 화학기술을 토대로 복제약 원료 생산에 나섰으나 그간 사업이 시원찮았다. 지난 3월 말엔 뉴욕주 로체스터 공장에서 손세정제 원료인 이소프로필 알코올 생산을 시작했다. CNBC는 이번 계약이 코닥에겐 살아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 제약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의약품 공급망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다. 미국은 그동안 의약품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로 조달해 왔지만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19 확산 후 의약품 자급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엔 미국 제약기업 플로우에 3억 5,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닥 지원 계약은 제약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세계 최고 의약품 공급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코닥 주가는 거의 3배로 폭등했다. 좀 전에 거는 어제 뉴스고 이건 오늘 뉴스죠. 코닥 제약사 선은 이틀 만에 1200% 폭등. 필름의 대명사 코닥의 주가가 318% 폭등했다. 27일 종가와 비교하면 1167% 올랐다. 코닥은 29일 뉴욕 증시에서 318% 오르며 30.2달러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25.26달러 폭등이다. 장중 한때 570% 상승세를 보이며 60달러도 찍었다. 전날 288% 오르고 와 이랬죠. 근데 그 다음날 300, 400 보고 있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600 다음에 318%로 마무리가 됐죠. 이날 코닥 주식 거래는 하루에만 20차례 중단됐다. 27일 종가는 2.6달러인데 이틀 새 1167% 폭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작 및 공급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닥은 뉴욕주의 이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장관이 이제 본사가 있는 뉴욕주 로체스터로 가가지고 196만 평 규모의 공장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죠. 미네소타주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확장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립 131년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가 2013년 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3월 23일 주가가 1.55달러까지 내려왔죠.
코닥은 1990년대 아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며 제약사전에 도전한 바 있다. 이후 1994년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에 29억 2,500만 달러를 받고 제약사업부를 매각됐다. 스마트폰 제작에도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봤고 2018년에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코닥 미정부 자금 지원 소식 발표 전 증시 유출 논란. 이스트먼 코닥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증권시장에 유출돼 주가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부의 자금 지원이 발표되기 전인 29일 하루 코닥의 주식은 하루 160만 주 넘게 거래됐다. 이는 코닥 주식이 직전 30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23만 주 정도 손바뀜이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리적인 급등세다. 코닥의 최고 경영자인 짐 컨티넨자는 미 경제 매체 CNBC에 엄격하게 비밀을 지켰는데 무슨 요인이 거래량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의혹에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CNBC는 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6월 23일 컨티넨자 CEO가 약 46,700주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전했다. 코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부와 이번 자금 지원 사업을 협의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리 주식 거래가 폭증한 배경으로 코닥 본사가 있는 지역 기자들의 트윗과 방송국 뉴스를 지목했다. 지역 기자 2명이 27일 정오께 코닥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소식을 알리는 트윗을 올렸고 비슷한 시각 지역 방송국이 관련 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에 따라 코닥의 최고 경영자인 짐 컨티넨자의 재산이 7,900만 달러, 하나 약 943억 원이나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소식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도 코닥 주식에 몰려들고 있다. CNBC는 최근 하루 로빈후드 사용자 6만 명 이상이 새로 코닥 주식을 샀다고 보도했다. 코닥은 앞으로 제약 부분이 전체 회사의 사업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로는 못 팔아 이익 안 남겨 슬슬 코로나 백신 가격 싸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백신 가격이 화두로 떠올랐다. 회사가 비용을 들어 개발한 백신이니만큼 처음부터 판매 이익을 남기겠다는 쪽과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8일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을 50에서 60달러 선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인당 2회분 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FT는 이 금액이 다른 백신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될 가능성이 적다 해도 비슷한 선에서 책정된다면 비슷한 속도로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보다 10에서 20달러 비싼 수준이 된다. 앞서 화이자는 백신 2회분 접종 기준으로 1인당 39달러에 미국 정부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독감 백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화이자가 향후 다른 국가와 계약을 할 때 최소한 이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미국보다 더 싼 가격에 팔지는 않겠다는 게 화이자의 입장이다. 다만 예외를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위의 가격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 1조 달러 코로나19 부양 법안의 반기. 미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이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조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 법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8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상원 내 공화당 의원 절반 정도가 부양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도 여기 보면은 이제 질질 끌면서 이제 그 일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 부양 법안은 보면은 600달러를 일주일마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수입에 관련해서 몇 퍼센트를 줘요. 그래서 약 400불이라고 하면은 1000불을 일주일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000불 넘게 4000불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가려고 안 그러죠. 자신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늦게 하면서 일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마 부양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부양 법안이 좀 1조 달러 이상으로 발표가 되면 주가가 다시 오를 확률이 있는데 현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반대파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랜드폴 공화당 상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1조 달러를 더 빌리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규모가 자신들이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부양 법안에 비해 너무 작다며 거부했다. 맥코널 대표는 공화당의 추가 부양 법안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이며 양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치솟는 금값, 호재에 가린 유일한 악재는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을 지지하는 장밋빛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흠이라면 최근 가격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렸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9일 오전 현재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2달러 상승한 1967.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장중 2,000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치솟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온스당 1,458달러까지 내렸던 금은 불과 4개월 만에 500달러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나라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을 가리지 않고 현금화해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였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 점도 금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를 끌어내렸고 금과 같이 실물이 있는 자산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 경기가 일부 회복하면서 장신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금 수요 가운데 장신구 비중은 2019년 기준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달러 약세 등이 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승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낮은 수준의 실질 금리, 달러와 약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같은 요인은 금 가격의 강세를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금 가격 상승을 막을 눈에 띄는 악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의 기대 가치는 과거 고점들의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급등으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3월과 같은 큰 폭의 급락보다는 소폭 조정에 가까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때 111%, 지금 30% 올랐으니까 앞으로 한 70%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추가로 이제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풀리면은 금 가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재미로 좀 찾아봤는데요. 워렌 버핏 몰빵한 애플로 48조 원을 벌었다 그러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으로 48조 원을 벌어 대박을 터뜨렸다. CNBC 등 미 언론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 가격이 지난 3월 바닥을 쳤던 시점 이후로 약 48조 원, 400억 달러 올랐다고 보도했다. 애플 주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1% 급등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 2억 4,500만 주를 보유해 기관 투자자로서는 두 번째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1,000만 불을 처음 매입하면서부터다. 왜냐면 이때 보면은 이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애플이 한 3배, 4배 이상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후 4년에 걸쳐 꾸준히 지분을 늘린 끝에 지금은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40%가 넘는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의 총 가격은 950억 달러다. 매입 총액이 3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애플 주식으로만 600달러를 벌어들인 셈이다. 사실 애플처럼 이미 잘 나가는 대형주를 사들이는 것은 버핏의 유명한 가치 투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보험, 에너지, 항공 등 다른 투자 대상이 큰 타격을 받은 현 상황에서는 애플 덕분에 다른 투자 손실 만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애널리스트 캐시 세이퍼트는 CNBC에 버핏이 자기 원칙만 고수하고 오직 가치주만 사들였다면 그의 포트폴리오가 잘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버핏도 이 바뀌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했겠죠.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